여러분, 혹시 밤에 운전할 때 반짝이는 불빛이 유난히 번져 보이거나 책을 읽을 때 글자가 뿌옇게 겹쳐 보인 경험 있으신가요? 눈앞에 얇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지고 색이 누렇게 바래 보인다면 단순한 피로나 노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 눈의 중요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러나 방치하면 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 바로 백내장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백내장은 단순히 시력 저하를 넘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제약할 수 있는 심각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 원인과 증상, 치료법, 그리고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점차 뿌옇게 혼탁해지는 질환입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카메라의 렌즈와 같이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조직으로 빛을 모아 망막에 초점을 맺게 하여 우리가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이 수정체 내부에 있는 단백질들이 변성되면서 투명성을 잃고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불투명하게 변하는 것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이러한 혼탁은 빛이 수정체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사물이 흐릿하고 번져 보이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등의 시각적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백내장의 진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은 매우 다양하며 초기에는 미미하여 자각하기 어렵지만 점차 악화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시야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글씨를 읽을 때 글자가 겹쳐 보이거나 번져 보여 독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헤드라이트나 가로등 불빛이 심하게 번져 보이거나 눈부심이 심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색감이 누렇게 변하거나 바래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 환자 중 일부는 밝은 햇빛 아래나 강한 조명 아래에서 오히려 시야가 더 뿌옇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역설적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수정체 혼탁으로 인해 동공이 수축할수록 빛의 산란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백내장은 마치 노안처럼 느껴져 안경 도수를 바꾸면 잠시 시력이 나아지는 듯한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백내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결국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로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백내장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노화하듯이 수정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또한 점진적으로 변성되어 투명성을 잃게 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마치 세월의 흔적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백내장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기간 햇빛 속의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수정체 손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체내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주범인데 수정체 또한 이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아 노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신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수정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당뇨병과 같은 만성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면 백내장의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고 진행 속도 또한 매우 빨라질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와 같은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거나 과거에 눈에 심한 외상을 입었거나 혹은 다른 안과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백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백내장이 발병할 확률이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백내장은 단순히 병이라기보다는 동시에 노화 현상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개인에 따라 백내장이 진행되는 속도와 그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백내장 환자분들이 안과를 방문하여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고 안과 정밀 검사 결과 수술이 시력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아직 시력 저하가 미미하고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초기 백내장의 경우 당장 수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착용을 생활화하고 금연 및 금주를 실천하며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전신질환의 혈당 및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며 안구 건조증을 관리하는 등의 생활요법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신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고 수술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 운전 시 불빛 번짐이 지나치게 심해져 운전이 위험하게 느껴지거나 밝은 곳에서 시야가 오히려 더 뿌옇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증상이 지속될 때, 안경 도수를 아무리 조절해도 시력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시력 저하로 인해 독서, 운전, 요리, 바느질, 컴퓨터 작업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활동이나 직업 혹은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불편함이 커졌다면 이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수술을 고려해 볼 시기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백내장이 충분히 진행되어 더 이상 생활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력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인 수술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의 백내장 수술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고도로 정밀한 미세 수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우 작은 절개를 통해 초음파, 유화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혼탁해진 수정체를 정교하게 잘게 부수어 액체처럼 만든 다음 흡입하여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환자의 눈 상태와 생활 습관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인공 수정체를 정확하게 삽입하게 됩니다. 수술 시 마취는 대개 점안 마취제 안약이나 국소 주사 마취로 충분하며 환자분들은 수술 중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전신 마취는 어린이나 협조가 어려운 환자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백내장 수술 전에는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매우 정밀한 사전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각막의 곡률, 안구의 길이, 난시의 정도 등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인공 수정체의 종류와 도수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인공 수정체의 종류는 환자의 필요와 생활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공 수정체는 단초점 렌즈로, 이는 한 초점 대개, 원거리에 가장 선명하고 뚜렷한 시력을 제공하며 대비감도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거리 작업 시에는 돋보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초점 렌즈는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까지 여러 초점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수술 후 안경 착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혁신적인 장점을 지닙니다. 하지만 다초점 렌즈의 경우 밤에 빛이 번져 보이거나 눈부심을 느낄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환자의 직업적 특성, 취미 활동, 운전 빈도 등 개인의 생활 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과 전문의와 심도 깊게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전 난시가 심한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난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특수한 기능의 토릭 렌즈를 선택함으로써 수술 후 더욱 선명한 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자체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되며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 당일 귀가가 가능합니다. 양쪽 눈에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회복과 안전을 위해
보통 며칠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한쪽 눈씩 순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한쪽 눈이 회복되는 동안 다른 쪽 눈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혹시 모를 합병증 발생 시 양쪽 눈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수술 후 관리 또한 수술 자체만큼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수술 결과를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술 후에는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와 소염제 점안액을 정해진 시간과 용량에 따라 규칙적으로 눈에 넣어 염증을 예방하고 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눈을 강하게 비비거나 누르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세수나 샤워를 할 때에는 물이 직접 수술 부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머리 감을 때는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보호용 안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초기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렬한 운동, 머리를 숙이는 자세, 목욕탕이나 사우나, 찜질방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거나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과 바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 후 며칠 이내에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지만, 시력이 완전히 안정되고 회복되는 데에는 수주에서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드물게는 수술 후 염증, 안압 상승, 망막 부종,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안내한 정기적인 진료 일정을 빠짐없이 지켜 눈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약 10에서 20% 정도에서 후발 백내장 또는 훈황 혼탁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정체를 감싸고 있던 뒤쪽 막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혼탁해져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발 백내장은 안과에서 간단한 레이저 시술을 통해 혼탁해진 막에 구멍을 뚫어줌으로써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통증이 거의 없고 매우 짧은 시간에 외래에서 진행됩니다. 백내장에 대해 잘못 알려진 몇 가지 오해들을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첫째, 백내장은 안약으로 녹일 수 있다? 는 오해입니다. 현재까지 혼탁해진 수정체를 약물만으로 투명하게 되돌리거나 녹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시중에 백내장 안약이라고 알려진 약물들은 주로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초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만이 유일한 근본 치료법입니다. 둘째, 수술을 너무 오래 미루면 아예 못하게 된다? 는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백내장 환자는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내장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수정체가 극도로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수술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며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수술 후 회복 기간 또한 더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커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전문의와 상담하여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나중에 다시 백내장이 생긴다? 는 오해입니다. 백내장 수술 시에는 혼탁해진 기존 수정체를 완전히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기 때문에 제거된 수정체가 다시 혼탁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인공 수정체를 지지하고 있는 수정체 훈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는 후발 백내장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레이저 시술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내장 수술을 받아도 영구적으로 백내장이 재발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내장의 예방과 관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수정체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99% 이상인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햇빛이 강한 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금연은 백내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특히 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흡연은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하여 수정체 손상을 가속화시키므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식단 또한 중요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루테인, 지아잔틴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수정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전신질환이 있다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눈 건강 유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건조한 실내 환경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인공 눈물을 적절히 점안하여 눈 표면을 보호하고 건조증을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백내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여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50세 전후부터는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또는 경련으로 안과 전문의에게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백내장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자주 안과를 방문하여 눈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백내장은 결코 혼자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백내장과 함께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과 같은 다른 심각한 안과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백내장 검진 시에는 단순히 수정체 상태만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망막과 시신경의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눈 전체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력은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소통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감각기관입니다. 백내장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한 장면일 수 있지만 결코 불편함 속에서 방치해야 할 질환은 아닙니다. 눈앞에 안개가 낀 듯 흐릿하고 답답하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을 절대 가볍게 지나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진단과 최첨단 수술, 그리고 꾸준하고 올바른 생활 관리가 더해진다면 우리는 다시 맑고 선명한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이 정도는 그저 노안이겠지 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무심코 넘기던 습관을 멈추고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눈을 위한 가장 좋은 약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전문적인 점검과 꾸준하고 올바른 관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눈을 위해 작은 변화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외출 시 선글라스를 반드시 착용하고 금연을 결심하며 주기적인 안과 검진 일정을 잡는 것. 이러한 작고 소중한 선택들이 모여 내일의 더 맑고 빛나는 시야를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눈을 항상 응원합니다.